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안 해보고 그냥 제 일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죄스의 전설을 만났습니다. 블라디미르 예피신, 그를 독일 깡촌에서 만나다니. 네, 강원국은 도대체 주말에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저는 제 배를 채웁니다. 일단 늦잠을 팍 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저녁을 제대로 빵빵 먹어가지고 살을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그건 별 재미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녹화를 당연히 하죠. 이런 거 지금 주말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체스를 제가 매우 즐겨둡니다. 뭐 그리고 책도 읽어야죠. 책을 읽고 뭔가 배워야지 제가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가끔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행도 합니다. 자주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은 그 체스에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정말 뭐 세계 톱 10 들어가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십만 명이 체스를 즐기고 있고 매 주말 어디선가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인구 5,400명의 대도시, 네, 5,400만 명이 아니고 5,400명의 대도시 비켄바흐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요 대회는 7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2013년에 제가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대회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정원에 서가지고 저를 정신없이 쳐다봤습니다. 아시아인이네. 난 태어나서 저런 거 처음 봐. 대박! 이라는 게 그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객강촌에도 89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심지어 여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도 했습니다. 예. 자, 참고로 위스마가 비켄바흐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켄바흐라는 곳은요. 자, 아이고. 네, 비켄바흐 라고 치면은 비켄바흐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네, 이런 곳에 있는데요. 이것만 대충 봐도 구글맵에서 이 도시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죠. 네,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어이구야. 여기까지 가 보면은 그렇지. 아이고. 자,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이고요. 여기가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켄바흐는 그 중간에 어딘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죠, 지도에서. 네, 어쨌든 그런 곳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승 상금이 350유로짜리 대회였어요.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하루에 그 9판을 두는 겁니다. 이제 그 제한 시간이 각각 15분씩 줘가지고 15분이 떨어지면은 땡 하고 죽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후 1시부터 한 오후 7시까지 9판을 두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승자한테 45만 원이 들어가는데, 야, 그거를 위해서 그랜드마스터 3명, 그리고 마스터 3명이 납셨습니다. 그랜드마스터라는 거는 바둑으로 보면은 프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보면 한 박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랜드마스터는 뭐 체스 박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 되기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마스터는 석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준 박사, 뭐 박사 과정 수료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와우, 근데 참가 리스트를 보니까 블라디미르 예피신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예피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살펴보시죠. 블라디미르 예피신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러시아를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 5년 정도 제3 외국어로 러시아를 배웠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예피신, 블라디미르 빅토로비치, 이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블라디미르 빅토로비치 예피신, 소비에트ski 러시스키 샤흐마티스트, 그로스메이스트로, 소련과 러시아 죄수 선수, 그랜드마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걸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보자면은 뭐 재밌는 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위셜 브론조빈 프리조롬 포이토감 58 그거 이 последнего чемпионата СССР по шахматам 모스크바. 네, 58번째야 제자 마지막 소련 챔피언십에서 3등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은 становить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астером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олучает grossmeisterский титул. 1989년에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되었고 1990년에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게 보시면은 뭐 1988년부터 95년 이때가 이 사람이 가장 잘 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Die werden lustig Godachpiri Zeit Germanio. 90년대 그는 독일에 왔다. 프로지바이드 고로디 위스마르. 위스마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는 보통 이걸로 많이 나와요. 세쿤단트 아나톨리아 카르포바. 그 뭐냐면은 아나톨리 카르포브의 트레이너이자 헬퍼. 그것도 1987년부터 96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 나오죠. 그는 참고로 1994년에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체스 전설입니다. 65년생, 90년 그랜드마스터, 91년 소련 챔피언십 3등, 그리고 94년 1.5류 대회 우승, 1990년대 초중반 피크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참고로 요 사진이 그 제가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었던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이 사진이 보통 위키피디아에 다 박혀 있습니다. 네, 요 아저씨가 아나톨리 카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체스 선수 중에서 최강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한 2등에서 3등, 4등 이 정도로 올라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왜 1등이 못 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역대 최강의 선수입니다. 이 둘은 그 5번의 세계 챔피언십 매치에서 맞붙어가지고 5번을 붙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거의 매번 이 카스파로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역대 최강이 되지 못했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카르포프도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1993년부터 98년까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을 이 예피신이 돕고 트레이닝을 해준 거죠.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물론 이 카르포프가 예피신보다 훨씬 더 잘 둡니다. 그런데 카르포프가 이 모든 공부를 직접 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대회 같은 데 나가면은 이 양반은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레시하게 둬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밤과 새벽에 이 양반이 정석 공부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체스는 정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 양반이 이제 어이 이 상대방 보니까 이 정석이 좀 약한 것 같아. 이거 좀 둬봐. 내가 이 수를 준비했어. 이 수 둬봐. 이렇게 하면 카르포프가 끄떡끄떡 알았어. 그렇게 둘게 하고 두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트레이너, 나쁘게 말하면 따까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위대한 선수의 그 트레이너를 9년 동안 하면서 이 양반 체스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흘러서 네, 예피쉬는 세계 정상에서 밀려납니다. 네, 90년대 말부터는 이제 그가 좋은 대회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른 종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체스 전설에서 다른 전설이 되었는데요. 네, 그는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계형 선수가 되었는데요. 네, 비켄바크에서 350유로를 벌기 위해 그는 새벽 6시에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면요. 구글에 네, 이 양반이 사는 곳이 위스마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프랑크푸르트이고 여기가 함부르크고 여기가 베를린인데 그는 동독에도 정말 동독 깡총 위에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위스마르. 그래서 제가 기차를 눌러봤더니 와우 토요일 날 6시 24분 기차를 타가지고 장마치 3번을 갈아타야지 12시 42분에 비켄바흐 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회가 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와, 그럼 350유로 벌러, 진짜 3번 갈아타면서, 3번을 갈아타면서 6시간 동안 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양반 돈이 없으니까, 뭐 호텔에서 자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야, 그 후에 도대체 대회 끝나고 어떻게 돌아갔냐?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이 양반은 아침에 죽어라고 이제 여기 왔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독일에는 7,000유로를 내면 1년 동안 내내 기차를 공짜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 양반이 그걸 샀을까요? 아니면은 230유로짜리 샀을까요? 230유로짜리는 모든 기차값이 반값이 되는 건데 독일이 기차값이 굉장히 더럽게 비싼 국가입니다. 그는 100%짜리 샀을까요? 50%짜리 샀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죠. 어쨌든 이 예피쉬는 요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뭐 그다지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이 양반의 성격과 만행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것도 또 웃기는데
2013년에 이 일야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체스 잡지에서 이런 글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글을 보면은 이 글의 내용은 대충 이제 이 예피쉰, 이 양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씹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씹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 한참 웃었었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에 대해서 알려진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체스 언론에 이제 이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기사가 또 두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는 오픈 체스계에서, 그 오픈 체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저 같은 사람, 그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0명이 참가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오픈 체스계에서 이 사람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역시 예피신 한 번 전설이면은 영원한 전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언론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네, 그는 본인의 몸이나 옷을 씻지 않는다. 그리고 옷에는 맨날 이상한 음식이 떨어진 게 묻어 있어가지고 졸라 더럽다. 네, 근데 제가 근처에 가봤는데 이게 악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반 냄새가 졸라 나요.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그 대국이 끝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러시아어로 쭝얼쭝얼거립니다. 아다바사스키, 아라스키, 아라다저 제스스키 이렇게 예, 쭝얼쭝얼거리거든요. 졸라 웃깁니다. 네, 그리고 독일 거제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독일 거지들은 꼭 슈퍼에서 이제 그 뽀레온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센트면 구할 수 있는 슈퍼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는 게 공통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피씨는 그 슈퍼 비닐봉지를 한 개 들고 왔습니다. 거기 뭐 물이나 뭐 그런 거를 넣고 왔겠죠. 그리고 예, 요번에는 안 그랬는데 주최 측과 자주 싸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어이 내가 1시간 늦었는데 말이야 기차 때문에 연착을 했어. 야 나 첫 번째 판 진 거 아니야 이것들아 안 줬다니까 뿌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씹는 잡지 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은 20년 동안 독일에 살았는데 독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를 막 섞어가지고 막 싸운다고 합니다. 야, 야, 후, 야, 바노프, 야, 예스맨, 폴리스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하는데 가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요건 저도 느꼈는데 눈이 늘 분노에 차 있거나 미친놈처럼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그 비켄바크에서 우승 상금이 그래도 350유로나 줬는데 150유로만 걸려도 독일 어디든 가는 사람입니다. 오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ban카드 100 그러니까 7,000유로 내면은 그 기차를 모두 공짜로 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체스 거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라고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그의 체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글을 보시죠. 참고로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시간이 1분도 없습니다. 야, 역시 살아 있어. 가자, 예피신. 오케이. 그렇지. 더 빨리, 빨리. 그렇지. 피했어. 오케이.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그렇지. 간다. 앞으로 가자. 체크. 그렇지. 포원 앞으로. 간다. 자, 이제 그 흑 노인네 쫄렸어요. 뭐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덜덜 떨고 있어. 아이고, 야, 아이고, 공격당하네. 오케이, 피하고. 아이고, 폰 하나 날아갔네. 야, 예피신,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나? 여기서 이제 노인이 마지막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수를 한 후에 노인은 결국은 바로 이 장면에서 기권을 하게 됩니다. 에휴. 네, 끝났습니다. 재밌었죠? 자, 이번 대회는 해피엔드 새벽 6시에 기차를 탄 예피신 7승 2무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피신이 그 우승을 한 후에 계속 천박하게 이 봉투, 이 돈 봉투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350유로 받았어. 나는 야 짱이야. 이걸 보이기 위해서 계속 이 봉투를 강조하는 거를 보였고요. 네, 다른 그랜드마스터들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랜드마스터가 3명 왔는데 팝 밀로프, 나머지 그랜드마스터들이 2, 3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뭐 저는 좀 네, 뭐 그저 그랬습니다. 4승 2무 3패 35위 제 길. 네, 저는요. 뭐라? 네, 여기 예피쉬님이 우승을 했고요. 팝 밀로프, 그랜드마스터, GM이라고 써 있습니다. 2, 3위를 차지를 했고, 저는 이제 이 89명 중에서 저기 저 밑에, 네, 여기 있습니다. 강환쿡, 네, 4승 2무 3패. 네, 뭐, 대충, 그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 세 판을 졌는데 두 판은 제가 완전히 이기고 있었고요. 여기서 한 판 비긴 판은 제가 완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회는 제가 운보다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을 것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것도 다 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피신과 대화를 했을까요? 네, 왠지 근처에 가면 죽탱이 얻어맞을 것 같아서 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옆에서 우연히 지나쳤는데 냄새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느 나라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도 잘 모르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네, 제가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5년 동안 배웠는데요. 네, 영어나 독일어처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독일어, 영어, 러시아를 섞여서 하고 그 두 세 개의 언어를 섞어서 하면은 되게 웃길 것 같아가지고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일상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요. 반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좋으면은 뭐 계속 이렇게 일상 영상도 간간히 올릴 겁니다. 물론 우리의 메인은 주식입니다. 간간히 일상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